이슈 포커스입니다. 저출산 문제.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 HCM 부산 방송에서 여러 차례 다뤘었는데요. 오늘은 부산시의회 박민성 시의원과 함께 이 사안에 대해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부산시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노령층은 계속 늘어가고 청년층은 인구 유출, 그리고 저출산 문제까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예, 그 심각 수준을 넘어서 위험 상태라고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위험이요? 예. 2015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발표한 그 소멸 국가 관련해서 1위가 이제 대한민국이고요. 네. 대한민국에서 이제 가장 먼저 사라질 도시가 부산입니다. 예. 이 표를 보시면 작년 말 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한국의 그 지방소멸 2018년이라는 자료인데요. 이걸 부산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지금 7대 강력시 중에서 인구 소멸 위험 지수가 가장 높은 게 부산이고요. 네. 심지어는 도농 지역의 경남과 충북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심각한 건 그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16개 구군을 분석을 하면 중구, 동구, 영도구는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해 있고요. 네. 그 강서를 제외한 나머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소멸 주의 단계에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하고요. 이런 상태로 만약에 2030년이 되면 부산의 206개 읍면동 중에 동래구 복산동을 비롯해서 42개 동이 이제 인구가 0명이 되는 유령 도시가 될지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요, 네. 이건 더 심각할 수도 있는데, 2018년부터 18년까지 이제 10년간의 인구 변화를 분석하면, 그 도시의 핵심 세력인 그 15세에서 39세가 전국의 2배인 그 20.58%가 감소했고요. 네. 반면에 이제 노인 인구는 62.24%나 증가했습니다. 예,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여기에 또 심각한 부분은 그 학령기 아동 그 10세에서 14세가 이제 41%, 그리고 또 이제 중학교 학령기인 그 15세에서 이제 19세가 31%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제 일자리에 민감한 그 25세에서 29세는 27%, 그리고 이제 30세에서 34%, 30에서 34세까지는 이제 23%나 감소한 상황입니다. 정말 이거는 이제 저출산을 넘어서 인구 소멸, 인구 절벽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부산시의회 그리고 의원님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거 문제 해결이 가장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요. 왜 주거 문제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예,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결혼과 출산이라는 등식이 좀 깨어져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결혼하면 출산한다는 등식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네. 준비된 이 표를 보시면은 그 출생아와 혼인이 이제 같은 그래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만큼 이제 결혼과 출산은 매우 관련성이 있고요. 네. 이런 점에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을 집중하게 되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됩니다. 네. 통상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결혼과 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은 그 안정적인 일자리, 그리고 네. 안정적인 주거, 그리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인데요. 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 그 정책을 펼쳐야 저출산이 극복되는데, 그동안 부산시는 이제 일자리 주거보다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에 치중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러다 보니까 아이를 놓는 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결혼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저출산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그 일자리, 그리고 이제 주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는 뭐 결혼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뭐 이야기할 수 있긴 하지만, 주거는 결혼과 매우 더 근접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주거 쪽에 집중을 하게 되면 저출산 문제는 이제 당연히 이제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 출산을 위해 결혼 문제를 생각하고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를 생각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억 원을 무이자 지원 정책을 하겠다 이런 걸 제안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 주거 문제를 위한 뭐 예산 정책이나 아니면 뭐 사업들은 없었던 건가요? 예, 그동안 부산시는 이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에 초점을 맞췄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이제 보육 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반면에 주거는 이제 부산시보다는 그 중앙정부
와 부산시가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업들을 진행했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부산시가 실질적으로 하는 이제 주거 대책은 별로 없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뭐 행복주택 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예. 청년과 신혼부부의 그 대출금의 이자 감면 네.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긴 한데 매우 이제 주거 정책에는 좀 취약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점에서 이제 신혼부부에게 1억 원 무이자 대출은 부산시 차원에서 매우 적극적인 저출산을 기반으로 한 저출산 대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이자 지원 정책 예산 확보하는 방식을 보면 출산 장려기금 등을 통한 예산 확보란 내용이 담겼는데요. 그렇다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출산 장려기금이 실질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정책 실패다라고 이제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뭐 그동안 둘째 아이가 출산하면 출산 장려금을 준다든지 뭐 둘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면 입학 그 축하금 네. 이런 부분들은 뭐 대체적으로 휘발성이고 수당 성격이다 보니까 그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내기가 힘듭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 저출산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20년 전부터 이제 이야기됐는데 오히려 이런 정책을 펼치고도 출산율이 곤두박질 치는 거 보면 정책 실패였다는 건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고요. 뭐 실효성이 없는 정책은 과감히 버릴 건 버리면서 네. 실효성이 있는 뭐 주거 정책을 예.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출산 대책을 부산시가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거 문제에 대한 방안이 조금씩 현실화가 되면 또 그 뒤를 이어서 보육 그리고 교육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연달아서 해결해야 될 텐데요. 앞으로 시에서는 어떤 정책이나 예상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뭐 그 예산이 넘쳐나면 선택과 네. 집중할 필요가 없죠. 예. 어쨌든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효과를 발휘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게 예. 바로 이제 주거인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거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서 신혼부부나 청년들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는 게 이제 그 출발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에다가 가족 존중 문화를 좀 확산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있으면 무조건 존중받는, 네. 그리고 이제 첫째든 둘째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부산에서 무조건 아이가 있으면 부산시가 책임지고 함께 키운다라는 네. 이런 형태의 정책 기조가 꾸준히 진행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출산이 좀 극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이런 정책 제안을 위해서 또 앞으로도 계속 힘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자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